한국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꾸신 사제, 민주주의 역사를 만드신 신부님, 역사의 산증인 함세웅 신부님 다시 모셨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부님 지난 시간에 역사 수업, 현대사 수업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뭐 그냥 옛날 얘기죠. 네, 신부님, 네.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청취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녁 시간입니다. 또 한 주간 은총 중에 잘 지내도록 다짐하며 하루의 일과를 마감합니다. 특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영육간 건강 보장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남북의 평화 공존, 화해와 일치 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네, 신부님. 네. 지난 시간에 감옥에서 12.6 사건에 대한 진상을 듣고, 그러니까 10월 26일 김재규 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다는 시해 틀린 말이에요. 그래요? 시해는 왕정시대 때 용어예요. 예. 왕을 죽였을 때 시해거든. 박정희가 왕이었잖아요. 아니, 그냥 사살. 네. 사살했다는 얘기를 듣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그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신의 섭리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런데 감옥에서 나와 보니까 김재규는 유신의 심장을 쏜 그 민주주의를 앞당긴 사람이 아니라 천하의 페류나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군부는 그를 페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그 이야기를 지어냈고요. 그래서 중정에 그렇게 당한 함세웅 신부는 다시 중정부장 김재규를 규명하기 위해서 김재규의 역사적 재평가를 위해서 나섭니다. 그 감옥에 나와서 하루인가 이틀이 있을 때 첫 방송을 들었을 때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신민당 총재로 김영삼 전 총재가 계셨는데 그분이 방송하실 때 이제 앞으로 모든 문제 신민당이 중심이 되어서 하겠습니다. 갑자기 정치인이?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걱정이 되었던 게, 아니 정치인들이 부족하고 잘못해서 많은 청년 학생들, 노동자, 농민들 감옥에 고생하시고 또 저 같은 종교인들도 억고를 치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치인들은 사실 저희들에게 큰 빚을 졌거든요. 네, 특별히 그렇죠. 저희들 정치인들이 제 몫을 다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선량한 시민 청년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성하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신민당이 주축이 되어서 시대를 바꾼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마음에 늘 걸렸는데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신군부들이 그 당시에 정치인들, 기성 정치인들 또 기성 모든 우리 세대 지성인들을 좀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예. 중앙정보부의 그 비밀 문서를 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영향력 끼친 모든 분들의 그 경력, 사생활, 배경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조난 파일이죠. 전부 다 그걸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전두환이 권력욕을 또 갖도록 실행하는데 큰 계기가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그 정권 관계자한테 들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마음이 아팠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정치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 이 두 분들은 김재규 구명운동에 나서질 않았어요. 나서지 않았죠. 네. 그때는 누구도 김재규를 규명한다는 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변호사님들은 김재규 부장을 살려야지 민주화가 정택됩니다. 꼭 살려야 됩니다. 하고 강조해 주셨거든요. 네. 저희들은
저희들이 신뢰하는 우리 인권 변호사님들이니까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경우에든지 이 김재규 부장을 살려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뜻을 모았습니다. 이제 예. 이게 그 당시 계엄 하이기 때문에 뭐 저희들의 행업은 신문에 보도도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두환 그 신분부가 조작된 뉴스를 제공해 주는데 그것만 신문에 보도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안타깝고 어려웠었는데 저희들은 부분 변호사님들이 전해 주시는 그 군사법정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김재규 부장의 진의를 확인하게 되었죠. 저희들이 인쇄해서 그것을 나누어 읽고 또 다른 분들에게 전달하곤 했습니다. 김재규 부장이 거사를 치르고 6번으로 갔습니다. 중앙정보부로 가지 않고. 그것이 저는 이분이 권력욕이 없었다. 쿠데타를 일으킬 생각이 없었고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큰 일을 치렀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신부님, 이분의 거사를 아직도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투쟁을 하다가 차제철과 권력투쟁에서 밀리니까 자기가 그 유신독재에서 누리다가 그냥 총으로 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 해석은 각자 자유인데 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김재규 부장이 이제 법정에서도 증언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부산 현장 10월 17일 저녁 18일에 가서 부산 현장을 갔어요. 다 둘러보셨죠? 네, 최루탄 쏘는 현장도 목격하고 쫓겨가기도 하고 또 부산과 마산의 그 상황을 다 보고받으면서 그 청년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했던 그 내용을 지켜보면서 이제 유신의 종말이 왔구나. 유신을 끝내야 되겠구나라고 확신을 가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에게 늘 직언을 했는데 그 직언할 때 옆에 있던 그 차지철 그 경호실장이 얘기할 때 캄보디아에서는 200~300만 명 이렇게 죽였는데 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100~200만 명 그냥 탱크로 죽여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김재규 부장이 너무 놀랐어요. 옛날에 4.19를 떠올리면서도 놀랬고 그런데 그 말에 박정희 그분이 제재를 하지 않고 아니 4.19 때는 최인규 곽영주가 발포 명령을 해서 사형을 당했지만 그렇죠. 지금은 내가 발포 명령을 하는데 누가 나를 어떻게 하겠어. 오히려 찬동한 거네요. 네, 이렇게 대응을 한 거예요. 네. 이걸 지켜보고는 김재규 부장이 결심을 했죠. 이건 끝장이구나. 그렇죠. 이건 안 되겠구나. 이거를 끝장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네. 이런 내용들의 그 발언을 저희들이 이제 읽으면서 그분의 진위를 더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구투하토님이 김재규는 부산 마산 시민들을 구했습니다. 7904님은 역사를 다시 배웁니다. 정부가 미약했던 시절 많은 것을 속아 살았네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9522님은 저는 김재규 장군을 안중근 의사와 같은 급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65세 평범한 시민입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이렇게 처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김재규 장군과 안중근 의사 묘하게 겹치는 장면이 많습니다. 안중근 의사 서거일이 10월 26일이었지 않습니까? 그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삽교천에 갔다가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에 가서 안중근 의사님 행사를 하려다가 그걸 취소하고 연회를 열었습니다. 궁정동 안가에서. 그러다가 총에 맞아서 저 세상으로 가셨는데 신부님도 안중근 의사와 그 김재규 장군을 같이 이렇게 조금 재평가해야 된다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강신옥 변호사님은 더 아주 강하게 네. 김재규 부장은 제2 안중근 의사다 네. 이렇게 확언하셨어요. 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저는 또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1909년 10월 26일에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을 제거했습니다. 만 70년 뒤인 1979년 10월 26일 같은 날 네. 만 70년 뒤에 또 김재규 부장이 박정희를 또 제거했어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김재규 부장을 평가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김재규 부장이 그냥 침묵했으면 다소 뭐 차지철 경호실장한테 혹시 모욕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모욕 참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욕을 넘어서서 이 박정희 유신의 핵을 제거해야만 우리 남의 5천만 모든 국민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던지면서 그 일을 감행했던 것이죠. 저는 이 점을 좀 높이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부님은 중정에 끌려가서 고문도 당하시고 중정에 끌려갔다가 감옥에도 가시고 그랬는데 중정 대장이었으니까 부장이었으니까 좀 미웠을 텐데 그런 생각은 없으셨어요? 중정에 끌려갔을 때 신부님한테는 좀 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뭐 아주 뭐 심하게 하진 않고 5국에서는 좀 심하게 당했어요. 네. 5국은 이른바 국가보안법 위반자 간첩들을 다루는 사건인데 인혁강 분들 돌아가셨을 때 저희들이 추모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것 때문에 가서 좀 숱한 모욕을 당했었는데 좀 힘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쪽 네. 6국은 그거보다 조금 낫어요. 종교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의 체험인데 제가 거기서 지내면서 느꼈던 점은 김재규 부장에 대해서 그분들도 그 5.18 광주 민주항쟁 때 저희들 다시 또 가서 또 잡혀갔죠. 네, 조사받고 고난당했었는데 그때는 전두환의 보안사가 계엄사령부가 다 지배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보분들도 감시를 받으면서 조사를 하니까 마음이 언짢은 거예요. 네. 이게 단둘이 있을 때 수사관들이 보통 둘이 있어야 되는 단둘이 있고 이 녹화가 안 되는 시간에는 그분들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재규 부장이 여기로 오셨으면은 성공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6분으로 가서 실패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 정보본이 피의자인 저한테 네. 제가 대답은 못했어요. 네. 그냥 묵묵히 들으면서 그냥 유도신문 아니었습니까 그거? 그렇진 않고 네. 확신적으로 그 당신 중앙정보부원들이 이 보안사 그 정말 군인 그 쫄병들한테 막 수몰 당했잖아요. 네네.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장이 돌아가셨다. 네. 그런 아픔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를 제가 목격하면서 김재규 부장이 남산으로 오히려 이렇게 왔으면 6번으로 가지 않고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참 아쉬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이죠. 권력욕이나 쿠데타에 대한 욕심은 없었던 거는 같습니다. 네. 신부님 이렇게 중정이나 안기부에 끌려갔을 때 다른 회유나 뭐 협박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나 끌려가지 않고 네. 내 발로 걸어갔어요. 잡혀간 거죠. 자꾸만 끌려갔다고 그래요. 잡혀간 거나 끌려간 거나. 그런데요. 그런 거 없었어요? 신부님한테? 이제 좋은 말 할 때는 전두환 시절에요. 네. 이제 박정희 시대 때 만들어졌던 모든 그 시민단체는 다 해산됐었어요. 네. 근데 남은 게 몇 단체가 안 남았어요. 네네. 뭐 동아투이라든지 저희 단체가 있는데 정의구현 사재단, 정의구현 사재단을 좀 해체하라고 그래서 이건 뭐 해체 대상이 아니고 내가 해체할 수가 없다. 네. 아니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재단의 고문 그때는 대표셨나요? 네, 대표였어요. 대표였고 뭐 이걸 만든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개인적인 모임도 아니었기 때문에 할 수도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분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그 단체를 제가 해산합니까? 아니 해체하세요. 천주교는 제 영역이 아니고 저 사제단도 네. 사제대 모임이잖아요. 네. 전국 사제대 모임인데 네. 정의구현은 또 성서적인 책무고 사제들이 마땅히 정의롭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어떤 걸 포기를 해요? 바꿀 수가 없죠. 포기하는 것은 변절인데 이름을 바꾸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뭐 조금 다르게 바꿔줄 수도 있잖아요. 이름도 바꾸라고 그랬는데 그 이름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죠. 이름이 바뀌면은 자기 신원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또 그분들께 오히려 호소했어요. 네. 만일에 이름을 바꾸길 원하시면은 저를 풀어주십시오. 네. 가서 상의하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안 풀어주는 거예요. 네. 결국 이름도 못 바꾸고. 이름을 조금 바꿔주고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혼자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없잖아요. 아, 그래요? 시대가 정해준 이름인데. 그러면 전국 사재단을 지방 사재단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지방사재단 지방이란 말 빼도 되죠. 아, 그렇습니까? 신부님이
스님이 이제 감옥에 나오셔서 김재규 장군, 김재규 부장의 그 재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셨을 때가 몇 년쯤이었습니까? 79년 12월에 나와서 그 다음해까지는 그냥 김재규 부장과 그 동료 5분들 구명을 위해서만 노력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는 또 80년 광주 항쟁 때문에 또 고생했을 때 뭐 그 일을 많이 못했었는데 한 해 이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뭔가 해야 되겠다는 부채감이 있으니까 그런데 84년 5월경에 용산에 있는 성심여자고등학교 자리 그 성심수녀원 성당에서 김수환 추기경 주례로 김재규 장군 부인에게 세례를 드렸습니다. 네. 근데 세례를 집전하는 동안 그분이 내내 우시더라고요. 예.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게 이제 끝나고 같이 간단한 다가와야 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었는데 그 뒤에 매해 5월 24일에 네. 추모미사를 봉헌하며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김재규 부장의 묘소에서도 신부님과 네, 같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오전 11시에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6분의 그 추모제를 거행하고 네. 그다음에 남한산성 있는 그 묘지 네, 경기도 광주 묘지에 가서 제사도 올리면서 또 우리 기도도 올리면서 같이 이제 늘 추모제를 올리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광주 성축회 분들하고 저희 사재단하고 또 듣는 분들 함께 김재규 12.6 재평가와 김재규 장군의 명예 회복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네. 그 내용은 12.6을 재평가해야 된다라는 역사적인 그 소명과 함께 네. 나아가서 김재규 장군이 주장하셨던 바와 같이 이거 12.6은 혁명이다. 이 뜻을 우리가 분명히 전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이제 우리가 하고 있고 그때 일하셨던 원로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네, 많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젊은 분들하고 최근에는 이제 민중청년의 이철 대표도 함께 하자고 그래서 함께 하고 있고. 저도 2003년도부터 신분을 따라서 그 모임에 가서 이렇게 김재규 부장의 정신을 기리고는 있는데요. 처음에 저도 무서웠어요.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를 우리 신부님께서 오랫동안 해오고 계십니다. 가톨릭 신자였던 도마 안중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무런 1% 주저함도 없고 안중근 의사는 평소에 존경하고 흠모했기 때문에 그런데 김재규 장군을 재평가하고 모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저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신부님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신부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땅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독재 세력이 누구였냐 얘기하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그 일당이었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고문과 피해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그거에 반대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이었죠, 그게. 그러니까 반대하는 게 민주화 운동이었는데 그 유신의 거두를 없앤 거는 뭐냐 물어봐서 그것도 민주화 운동이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 갔을 때 그러니까 5월 24일 그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그 모임에서 김재규 장군을 기리는 사람들의 모임을 면면을 봤을 때 기자가 이렇게 살펴보기에는 그때 김재규 부장이 거사를 치르고 나서 교도관이라든가 국선 변호사라든가 그러니까 살인자라는 그 낙인이 찍힌 이후에 만난 사람들도 김재규의 인품에 감화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고요. 아까 그 사모님 얘기했는데 전 따님도 만나고 김재규 평전을 쓰면서 가족들을 만났는데 김재규 때문에 피해를 본 부하의 가족들도 그리고 가족들도 굉장히 김재규 장군에 대한 존경심이 컸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 존경심이 줄지 않고 계속 흠모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이런 그 문자가 왔습니다. 철무님인데요. 김재규에 대한 비난은 당시의 기득권자들과 언론들이 만들어낸 거죠. 2188님은 김재규가 정권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랬다고 알고 있었어요.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2027님은 역사의 한 가운데 산 증인으로 산다는 건 정말
어떤 기분일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신부님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서에서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벗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네. 벗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한 거는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이거든요. 김재규 부장께서 그냥 비굴하게 침묵했으면은 뭐 호의호식하고 잘 사셨어요. 주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겠죠. 네. 네. 그런데 그걸 넘어서셨거든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린 그 결단을 저는 성서적 관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이분의 삶을 제가 종합하면서 문영심 작가에게 이분에 대한 그 평전을 좀 써달라 부탁을 드렸어요. 네. 그 전에 저한테 지시했었는데 네. 제가 취재하러 사실은 그때 이제 신부님께서 1,000만 원을 주셔가지고 제가 집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도 3번 가서 김재규 부장의 동생 그리고 부관 그리고 여러 사람을 인터뷰하고 했습니다. 가족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결정적으로 가족분들이 많이 안 도와주신다고 하면 안 되는데 밖에 나오고 공개되는 거를 꺼렸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스톱해가지고 네 저는 돈 돌려줬습니다. 네. 그리고는 저한테 줬어요? 그럼요. 안 준 것 같은데. 드렸어요. 증명이 없어. 아니요, 총장님한테 드렸어요. 그래요? 그럼요. 확인하겠습니다. 정말 드렸죠. 저는 취재비로 그 돈을 다 썼는데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못 쓰고 신부님께서 다른 다큐멘터리 작가, 좋은 작가님을 구하셔서 이렇게 김재규 평전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책 제목이 바람없는 천지에 꽃이 피겠나. 근데 이분이 원래 드라마 작가신데 네. 김재규 장군의 마지막 거사를 중심으로 정말 드라마처럼 잘 쓰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글을 쓰실 때 매우 좀 두려워하셨어요. 처음에는 엄청 왜냐하면 주저하셨죠. 박근혜 그분이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니었으니까 정말 그분도 결단을 해서 쓰셨는데 강신욱 변호사하고 좀 제가 이분을 격려도 해드리면서 좀 압박을 했죠. 책 출판할 때 이분이 너무 걱정을 하셔서 제가 문 작가님이 이 책을 쓰고 감옥에 가셔야지 이 책이 잘 팔립니다. 감옥 가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축하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실제로 답사에 올라가셔서 저 감옥 가겠습니다. 이렇게 3번을 외치셨어요. 그래서 시사인에서 나온 바람없는 천지에 꽃이 피겠나. 근데 이 책을 중앙정보부의 옛 간부께서 읽어보셨어요. 네. 읽어보시더니 놀란 거예요. 네, 김재규를 바로 모시던 바로 밑에 분이셨어요. 너무너무 잘 쓰시고 네. 그다음에 법정 증언도 다 기록을 했는데 너무 사실이다. 훌륭하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들께서 시청자들께서 그런 건 안 돼요. 직접 광고는. 그런 거요? 충분히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재규 장군이 역사적으로 재평가되는 그때가 바로 참된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날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알겠습니다, 신부님.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네. 이 김재규 장군을 껴안을 때 참된 민주화가 이루어진다. 친일도 청산하고 독재잔재도 청산하고 잘못된 재벌도 청산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김재규 장군에 대한 바른 평가다라고 제가 확신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부님은 아무한테나 이렇게 감옥 가라고 저한테 제가 구속영장 청구됐는데 신부님이 가기 이제 내일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예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제가 감옥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날인데 그 전날 점심을 먹자고 해가지고 불러놓고 주 기자 감옥 가야 돼. 주 기자 같은 사람들이 감옥 가야 젊은이들이 사람들이 깨어나고 그 주 기자의 감옥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깨우치고 그러니까 가야 돼. 막 그러니까 신부님 저는 싫은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또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신학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온다. 아니 저는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기 싫어요. 아니 십자가 그러니까 감옥만 가세요. 아니 주진우가 감옥에 갔으면 아주 민주화가 훨씬 더 빨리 이루어졌어요.
아, 촛불혁명 없이도 이루어진 거였어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신부님 네. 아직도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박정희 신화가 너무 굳건해서 그렇습니다. 촛불을 들고 수많은 시민들이 모두 박근혜 시대, 박정희 시대는 끝내야 된다고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게 불과 3년 전인데요. 지금 사람들이 다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독재의 잔재, 독재의 힘은 세고 강력할까요? 이기심 때문이다. 탐욕 때문이다. 네. 이 탐욕이 바른 가치를 훼손시켜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새 광화문 토요일에 일이 있어서 다녀올 때가 있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그 광화문이 우리 민주주의 촛불을 통한 거룩한 땅이었잖아요. 네. 이 거룩한 땅이 훼손되고 있어요. 짓밟히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누구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구나. 역사의 한계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바칩니다. 1945년 일제에서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 군정하에 있었지만 그때 우리가 너무 분열되었어요. 근데 그 분열상과 너무나 같다라고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시거든요. 그 내용은 그 어렸을 때 지녔던 아름다운 마음, 부모님께로부터 배웠던 아름다운 마음, 첫 생각을 잊었기 때문이죠. 그럼 불과 3, 4년 전에 광화문을 밝혔던 그 촛불의 의미를 우리가 놓쳤어요. 그러나 다시 그 촛불을 마음속에 껴안고 나 자신이 불타면서 또 광적으로 나가서 그 불길이 횃불이 되어서 이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주장하는 모든 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우리 남한 5천만 명 모두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 정권 여당이나 야당이나 또 관료들 모두의 책임이라고 그래요. 역사적인 그 어떤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면서 요새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묵상한 게 회개라는 것은 심장을 찌는 작업이다. 심장을 찢어라. 심장을요? 예. 그게 요엘서에 나오는 성서 말씀이에요. 네. 심장을 찢어야 돼요. 심장 찌면 죽는데요. 죽죠. 네,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회개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그런데 우리에게 정치인들이 그런 게 없어요. 네. 지금 여당을 보더라도 네. 모든 정치인보다도 눈앞의 이익만 하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 3.1 순국선열들 이분들의 뜻 또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 바치셨던 분들 희생되셨던 분들의 고귀한 뜻 이거를 우리가 늘 앞에 놔야 되는데 눈앞의 이익에 그걸 다 놓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분석에서 이러한 맥락 속에 계시는 김재규 장군의 희생정신 그것의 일부라도 늘 간직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저 자신 성찰하면서 모든 국민들께 호소드리면서 특히 정치인들의 회개와 각성을 늘 촉구하고 또 하느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부님 저한테 심장 찢으라고는 하지 마세요. 주 기자님도 좀 심장 찢으셔야 돼요. 아니요, 좀 살이 찌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신부님 살이 너무 많아. 이제 조금 쉬고 있는데 이제 라디오 DJ도 하려고 하는데 그러세요. 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심장을 찢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무서워요, 신부님. 신부님, 네. 역사는 앞으로 진전하는 게 앞으로 나아가는 게 맞죠?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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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려움이 있고 그 암흑 속에서도 언제나 해는 떠올랐고 우리 역사는 도저히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그 유신의 칼날이 매서웠던 70년대도 김재규 부장의 총성으로 민주주의는 성큼 왔습니다. 역사는 앞으로 가고 있는 거죠, 신부님? 물론이죠. 네. 저는 그 탄핵 과정 속에서 제 역사를 재해석했던 것이 박정희의 그 허구성 또 박정희 집안의 허구성이 드러나는구나. 예. 그래서 이게 드러나는 것, 드러나서 밝히 보여줬기 때문에 역사의 그 길을 바로 세울 수 있고 또 우리 결의가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면서 더 아름다운 미래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는 건데 이 어려운 상황만 우리가 극복한다면
이것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어떤 진통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과정을 넘어서면 정말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그러한 꿈에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부님, 신종 코로나도 곧 극복하겠죠? 아, 물론이죠. 네. 신종 코로나 뭐 지금 뭐 우리 조금 수는 들고 있습니다만 하나씩 또 치유되고 또 정부가 나서서 잘 뭐 이렇게 관할하고 있습니다. 신부님, 당 대표도 잘 넘어갈 수 있겠죠? 그분이 이제 검사하셨을 때 네. 그 잘못된 일이 많잖아요. 예. 고문하고 조작하고 했던 거. 그런 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성찰하고 반성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성찰 반성 없이 나서니까 조금 제가 머리가 갸우뚱해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11.6의 재평가, 특별히 김재규 부장의 얘기가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과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남산의 부장들 인기를 끄는 것과 역사 재평가한 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안에 그 가족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김재규 부장은 5.16 군사반란에 가담한 분이 아니에요. 네, 네, 가담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영화는 가담한 것처럼 되어 있고 더군다나 김재규 부장의 그 의로운 뜻 이것이 그대로 잘 반영되지도 않고 또 가족들이 말한 바와 같이 최태민의 그 비행과 잘못된 그 언행 이게 전혀 언급이 없어요. 네, 그걸 이게 바로 잡으려다가 지금 뭐 이게 그 작가나 영화 만드신 분들이 조금 역사적인 걸 더 바르게 접근하셔야 되는데 신부님 조금 영화잖아요. 상업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상업적이죠. 그럼 영화인데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조금 그렇게 진실되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다음번엔 또 잘하라고 할게요. 제가 신부님의 그 지시사항을 막 이렇게 잘 따르고 그러려다가 평점 못 썼지 않습니까? 전 1,000만 원 내놨습니다. 진짜. 안 내는 것 같아요. 내놨어요. 제가 신부님을 걸고 제가 여기서 맹세합니다. 네. 믿겠습니다. 신부님과 인사하면서 이 노래로 오늘 신부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 기자님 네. 영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돈은 갚았습니다. 신부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윤민석입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